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별진료소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 전화가 연결이 안 돼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지역 여행사마다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관광상품 취소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접촉자로 분류된 도내 14명이 이상 증세가 없어 격리 해제됐습니다. 내일은 26명이 추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모아 마을을 가꾸는 공동체 사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자 보건당국이 오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군단위 지역에는 보건소가 지역의 1차적인 선별진료소 역할을 담당하는데 안내번호를 확인해보니 엉망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문의 번호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인 1339번입니다. 하지만 문의가 폭증하다 보니 보건당국은 지역별 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또는 지역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형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건소가 선별진료소와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과 보건소 등의 선별진료소 34곳과 문의 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직접 걸어봤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대표 번호로도 등록돼 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홍천군 보건소에 직접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별진료소가 마련돼 있는데요. 이곳에는 제가 전화를 걸었던 안내 번호와 다른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가 진행 중인 화천군.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화천보건의료원이 이 지역의 유일한 선별진료소입니다. 화천군에서는 큰 병원이 없으니까 그 보건소 자체가 우리가 가장 거의 또 의지를 하고 하니까. 화천보건의료원 안내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신호음만 들립니다. 번호를 검색해보니 팩스 번호였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일반 의원에서도 신종 코로나 증상을 문의할 유일한 지역 번호가 먹통인 셈입니다. 다른 지역 보건소도 선별진료소 직통번호를 만들어 놓고 정작 안내는 다른 번호로 하고 있어 실제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선별진료실을 670-2119로 해가지고 직통을 하나 개설했고요. 선별진료소 대표 번호가 아닌가요? 이 번호가? 아닙니다. 이거 2003번은 보건행정기 대표 번호고요. 보건당국이 의료 취약 지역까지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놓고도 정작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문의 번호를 홍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던 도민 중 14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14명에 이어 26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격리 조치도 내일 해제할 계획입니다. 격리 해제 조치가 시행되면 지금까지 확진 환자 접촉자로 분류된 도내 45명은 모두 격리 해제 조치되는 셈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발표된 23번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도내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모아 마을을 가꾸는 공동체 사업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지원이 활성화를 돕고 있지만 주민들 손으로 직접 지역을 디자인하며 마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모여 함께 꽃밭을 가꾸고 동네 주민들이 연극과 영화를 배우는가 하면 마을 신문도 만들었습니다. 5명 이상의 시민들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춘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해 가능해진 일들입니다. 일명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뭔가 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민들이 어떤 활동들을 잘 하실 수 있게 저희는 지원해드리고 이제 올해는 모두 35개 모임을 지원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순 친목이나 사적 이익을 제외하면 프로그램 기획에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플리 마켓을 열거나 주민 소통 게시판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또 알게 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활성화돼서 여러분들이 좀 참석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심사를 거쳐 공동체 활성화 목적에 맞게 기획됐다고 판단받아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시민들이 낸 사업 제안서를 다음 달 초까지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춘천시청 내 마을자치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보조금 정산과 프로그램 추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가 시민 주권과 마을자치를 본격 추진한 지 2년여. 서서히 그 성과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유산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평화와 동계 스포츠를 주제로 한 기념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사업비가 부담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인구 4만의 작은 도시 평창에서 펼쳐진 겨울축제에 전 세계가 주목했고 열광했습니다. 북한의 참여로 고조된 평화 분위기는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며 평창 동계올림픽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았습니다. 개폐회식이 열린 평창올림픽의 심장부였던 대관령 올림픽 플라자. 올림픽 이후 국기개양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됐고 2년 동안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저것만 신분이 사는데 안 돼서 온 손님들은 이 관광 올림픽 실시했다니 뭐 집도 없고 이 집만 따르면 아무 볼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국비 확보 등 예산 문제로 주춤했던 올림픽 플라자 일대 유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우선 개폐회식장 건물을 활용해 올림픽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올림픽 기념물 전시 공간과 체험 공간이 들어섭니다. 기념관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도 마련된 상태입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이달부터 본격적인 내부 수리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플라자에는 평화와 동계 스포츠를 주제로 한 가칭 평화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됩니다.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올림픽 기념공원과 VR, AR 등을 활용해 스키점프, 봅슬레이 같은 동계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올해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3년 개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시설들이 이제 좀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이용한 시설 유산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경제적인 가치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40억 원에 대한 국도비는 모두 확보됐지만 120억 원으로 추정되는 부지 매입 비용이 문제입니다. 만약 평창군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면 지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림픽 기념관과 테마파크를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보다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신종 코로나 역학조사관이 시군 공무원으로 충원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에 신종 코로나 환자 발생 시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역학조사관을 시군별로 1명에서 2명씩 추천받아 임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련 업무를 해온 공무원을 수습 역학조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도 역학조사관은 3명뿐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뒤 업무량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화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퍼지자 화천군이 유언비어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화천군은 어제 오전 50대 여성이 발열 증상으로 화천보건의료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며 의료원 폐쇄 등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산천어 축제장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단 한 팀도 없다며 안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천군은 가짜뉴스 유포자와 함께 공직자들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지역 여행사마다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춘천 지역 모 여행사는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마다 한 달 평균 20개 팀 400여 명을 모객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해외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현재 한두 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60여 개에 달하는 춘천 지역 소규모 여행사도 중국에 이어 동남아 관광상품 취소율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여행사 관계자는 해외여행 출발 이전 30일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해야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마스크가 전달됐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은 오늘 원주 전통시장 연합회를 찾아 원주 지역 7개 전통시장 점포 1,400여 곳에서 나눠 쓸 수 있는 면 마스크 2,000개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금석 도의장과 이원규 춘천시의장 등 도내 지방의회 대표단이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4.15 총선에서 강원도 의석 9석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춘천 분구와 강원도 의석 9석 확보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원도의 특수 상황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세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좀 더 지켜보자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천 신청 접수를 각각 마감하며 당내 경쟁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도내 8개 선거구에서 총 17명이 공천을 신청했으며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와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 동해, 삼척 선거구는 각각 3명이, 춘천은 2명이 신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내 선거구 8곳에서 현역 의원 6명 모두가 공천 신청서를 내는 등 총 20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을, 강릉 선거구에 각각 3명, 춘천 선거구는 김진태 의원과 강대규 변호사, 최성현 전 도의원이 공천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강원도 초등과 고등학교 학생 수가 올해 3,541명이나 줄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37개, 중학교 33개, 고등학교 17개 학급을 1학기부터 각각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1,441명이 줄어 삼척 소달초등학교 등 19개 학교는 신입생이 없으며 춘천 광판초등학교 등 25개 학교는 신입생이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삼척 임원중 등 중학교 5곳과 삼척 하장고 등 고등학교 4곳은 전교생이 10명 이하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제군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의 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인제군은 지난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7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특별활동비와 차량 운행비 등 1인당 매달 8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차량 운행비 지원으로 사실상 어린이 무상교육이 실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원도 문화공간 이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9 국민문화예술활동 조사 결과 강원도의 문화공간 이용률은 54.9%로 조사 대상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문화공간 이용률이 60% 이하인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고 전국 평균과도 15% 가까운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역 문화계는 공연이나 전시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가 노숙인 복지시설을 맡아 운영할 법인을 다시 모집합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노숙인 복지시설 수탁 법인을 모집했지만 신청 법인이 없어 다시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탁시설은 시립복지원과 노숙인 일시보호소 두 곳이며 운영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3월 말까지입니다. 그동안 노숙인 복지시설을 맡아 운영했던 단체는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스스로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1차 입주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강원도의 경우 청년 44호, 신혼부부 67호 등 모두 111호의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용 매입 임대주택은 생활 필수 집기가 구비된 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은 그동안 4순위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이마저 유기한 46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2017년부터 1년 동안 중학생 친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 딸이 출산한 아기를 한 건물 앞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0년도 제1회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오는 4월 11일 실시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